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중소기업청은 2017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특성화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록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2일 그동안 추진해왔던 특성화 시장 지원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키면 좋을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산자중개위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중개부가 공동 개최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정책 토론회,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회 대표와 전통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국회의원도 함께 자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법을 처음 만드는 데 기여한 바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이날 특성화 시장 토론회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골목형 시장,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그리고 글로벌 명품시장 세 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단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성과를 점검을 하고 또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은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은빈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의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전통시장은 지난 19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수년간 1,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글로벌 명품 시장, 문화관광의 시장, 골목형 시장과 같은 400여 개의 특성화 시장을 만들어 육성했습니다. 이 결과 나타난 것은 쭉 해서 굴곡 감소해오던 전통시장의 매출이 이제는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과 젊은 주부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젊고 특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전통시장 정책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그동안 펼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의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은 한국의 유명 관광지와 한국적 컨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이자 한국 전통시장의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한류 체험 및 명품거리 조성, 시장 투어 운영, 사업 면세점 조성, 통역 및 외국어 표기 개선 등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3년간 약 5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등 전국의 10개의 시장을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명품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전복, 시장의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의 유무형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홍보와 마케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3년간 약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시장 육성 사업은 2008년부터 문정성시라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185개의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시장 1특색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특화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해 디자인 및 ICT 융합, 인프라 구축, 고유 브랜드 개발, 특화 상품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약 6억 원으로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지난 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개의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시장들의 주요 성과를 요약해보면 그 시장들만의 특화 요소를 통해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고객 수와 매출매에서 약 10% 이상의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들의 성과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전통시장 매출도 조금이나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 역시 작년도에 드디어 1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성과 발표에 이어 발제에 나선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곽주환 본부장은 시장 내부적으로 개선할 점을 지적하며 강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성과에 비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의 의무에 대한 부분 자체, 과연 전통시장 내에서 상인분들이 사업자 등록은 얼마나 했는지, 심지어 상품 관리는 얼마나 했는지, 품질에 대한 표시라든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충분히 우리도 반성해볼 과제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장의 상인 회장님들도 이제는 시장에 대한 헌신과 봉사라는 어떤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지, 내가 누구라는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소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고령화 고착화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한다면 많은 상인분들이 시장에서 내 업종은 들어오지 마라, 시장 스스로의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부분 자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시장 내에는 전국에 1,500개 전통시장이 과연 사업체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99%가 없습니다. 사업체가 없는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라는 어떤 의문점, 이제는 사업체가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원하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지 부분 자체는 분명히 새로운 각도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웬만하면 봐주고 영세하니까 이제는 봐주는 시대가 떠나서 이제는 전통시장이 강한 상인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질책과 제재와 규칙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강한 시장으로 만드는 게 또 분명히 만든 과제입니다. 곽 본부장은 전통시장 특성화 정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상인 조직과 상인보호 시스템 정비, 공설시장 최적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발제한 강원수 공생도시상권 재생연구소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역량과 단계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드웨어 따로 놀았고 소프트웨어 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 이제 상인분들이 뭐 필요하냐 그러면 대부분 하드웨어를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 시장이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부적인 문제를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인식 자체도 못합니다. 그냥 다분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안 되고 외부의 환경이 변해서 안 되고 다 밖에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탓은 다 밖에 얘기입니다. 잘 되는 건 다 자기가 잘해서 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다시 짚어보면 모든 문제는 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문제에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을 저희가 많이 간과를 했고요. 저도 활용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받아 넣었던 거죠. 갖다 놓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가져다 놓으면 혹은 설치하면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다 갖다 놓은 거였어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다양한 그리고 휴머니어 사업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을 적절하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단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저는 전국의 1,500여 개의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종합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자구력, 자생력,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평가하에서 이 시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걸 줘야 된다라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요. 저희가 여태껏 지원했던 모든 사업은 사실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고 불필요한 사업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적재적소에 적절한 단계에 주어졌느냐에 대한 부분, 초등학교 수준인데 대학교에 문제를 줬느냐,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토론회에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사업 완료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상인들입니다.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의지와 생각들이 어떻게 묶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잘 메꿔내느냐. 그런데 이 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하고 상인들 생각을 자꾸 하고 그리고 외부의 환경을 급속히 변하기, 그 변화에 쫓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 물론 이제 지난 2014년 내놓았던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방안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상황. 향후 전통시장 정책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